베트남 Q&A 99문 99답. 형님들한테 제가 좀 답변을 하나하나 해드릴 거고, 사전에 말씀드리는 건 형님들이 그 외에 궁금하신 거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계속 제가 준비한 질문이든 형님들이 하시는 질문이든 그 질문을 하면서 진행할 거기 때문에 부담없이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셔도 됩니다.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이렇게 카테고리로 나눠 건 아니고 질문을 99개나 뽑아야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슷한 맥락으로 묶긴 했으나 아닌 것도 있다라는 점 감안해 주시고요. 오늘은 최대한 말을 좀 천천히 해서 시간이 너무 빠르다고 랩한다고 그래가지고 랩까지는 아닌데, 자, 물 한잔 마시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여행은 몇 박이 가장 적당할까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박이 가장 적당하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정 되신다면 최대한 길게 오시는 게 제일 좋아요. 정답이죠?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베트남을 몇 번 다니신 분들은 항상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나도 길게 가고 싶다. 나도 길게 가고 싶다는 얘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선발대 기준으로는 한 3박 정도면 웬만한 건 다 찍먹하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시간이 된다면 가장 길면 길수록 좋다가 제 생각이고, 선발대 기준으로는 3박 정도면 그래도 어느 정도 시스템이나 느낌은 파악하고 가실 수 있다. 두 번째, 초보자라면 다낭, 하노이, 호치민 중 어디부터 가는 게 좋을까요? 이게 초보자라는 기준을 사람들마다 좀 기준선이 다르긴 한데, 초보자가 예를 들어서 해외여행 자체가 초보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대한 베트남이 초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관점 자체를 예를 들어서 여행 초보다라고 하시면 저는 다낭을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다낭 자체가 여행에 너무 좀 한국 사람들에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 반갑습니다 형님들, 그게 아니라 베트남 자체가 처음이신 분들은 저는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여행 자체에 대해서 익숙함이 없으시면 다낭, 근데 베트남 자체에 대해서 처음이시면 좀 동선상으로 다니기 편하신 건 하노이고, 그 다음에 막 혼자 찾아보고 알아서 잘 다니고 하시는 분들은 호치민도 상관이 없고, 그리고 여행 자체를 좀 편하게 하고 싶으시면 다낭이 제일 좋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지노 스케줄은 별도 없습니다. 제가 카지노 쪽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지식이 없고 풀보 쪽에서도 제휴를 안 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냥 모른 척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모릅니다. 길게 가고 싶어요. 포항형 길게 가면 현타 올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길게 와보시고 나서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매형 길게 가고 싶어요. 저게 진짜 찐 진심이신 것 같은데, 저는 예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행을 다닐 때, 제가 다닐 때는 무비자 1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15일을 한번 꽉꽉 채워서 와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근데 그건 있습니다 형님들. 형님들이 공감하실라나? 예전에 제가 베트남을 제일 짧게 온 게 2박 3일도 와봤어요. 여행 다닐 때 2박 3일. 근데 형님들 상상해보시면 찐합니다. 찐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당시 기억으로는 호치민에서 3박 4일인가 4박 4일을 그 전달에 하고, 그 중에 여자애한테 1명, 그리고 제 친구도 같이 갔었으니까 친구 4명이서 갔었는데 그 중에 2이 눈 맞은 겁니다. 용 초보면 다낭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2명이 눈 맞아가지고, 야 우리 다음 달에 다낭 갈래? 2대2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호치민을 그 전달에 갔지만 바로 한 달 뒤에, 왜냐면 또 그때 왜 한 달 뒤였냐면 입국 제한이 있었어요. 그 한국 사람 뿐만 아니라 베트남에 입국한 사람들이 입국일을 기준으로 한 달 뒤에 재입국이 가능했습니다. 나라에서 이렇게 좀 컨트롤 해줬던 거죠, 오라병을. 그래가지고 호치민에서, 특히 형님들 아시잖아, 경험 많으실 겁니다. 호치민에 갔는데 마지막 날에 눈 맞은 거예요. 저랑 제 파트너랑 그 제 친구랑 다 한 3박 4박 있었는데 여자애들을 맨날 새로운 애들 만났는데, 마지막 날에 만났던 애들이
저도 얘가 마음에 들고 얘도 제가 마음에 들고 제 친구도 얘가 마음에 들고 그 애도 서로 둘이 여자애 둘이 친구인데 넷 중에서 눈이 맞아버린 거죠. 마지막 날에 진짜로 그런 생각이 있다니까요. 내일 가지 말까? 한국 모레 갈까? 마치 호명처럼 한국 이틀 뒤에 가버릴까? 이렇게 했는데 뭐 현실적인 그거상 와버린 거죠. 근데 오자마자 바로 얘기한 겁니다. 여자애들한테. 야, 그러면 너네 우리가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내 생방송입니다. 비행기표 끊어줄 테니까 다낭으로 갈래? 다낭에 풀빌라 잡고 놀면 좋을 것 같아 라고 해서 다낭에 갔어요. 근데 갔는데 다음 달에 여자애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게 있잖아요. 저녁에 왔을 때 공정거래랑 24시간 있는 공정거래인데 여자애들이 그냥 저녁에 온 돈만 주면 된다고 2박 3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틀치 저녁 비용을 지불을 했었는데 그때 진짜 로진 될 뻔했습니다. 저도. 내일 호치민 대한항공 점심 도착인데 패스트트랙 안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흔들리는 우정 아니고 각자 파트너에 충실했는데 그때 제가 다낭을 많이 안 가던 시절이 한 2번째 정도? 3번째 정도였는데 여자애랑 저랑 뭐 이렇게 2대2로 데이트하고 더블 데이트하고 다니면서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 여자애 둘이서 해산물 식당에 가가지고 그때는 그게 좀 덜했었나봐요. 지금은 한국 해산물 식당 가면 직원들이 새우랑 게를 닦아주거든요. 근데 그때는 약간 쭈뼛쭈뼛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여자애들이 스스로 자진해가지고 그 직원들한테 까지 마라 하면서 지네들이 닦아서 저희한테 한 입씩 먹여줬던. 야, 형님도 상상해보시죠. 그 미케비치 바닷가 바로 앞에 앉아가지고 바다 바라봐주면서 콧구멍에 지금 바닷바람 들어오는데 옆에 여자애가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 손에 비닐장갑 끼고 새우랑 게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지는 한 입도 안 먹고 나한테 계속 먹여주는 거야. 그럼 나는 이제 거기다 맥주냐 소주냐 한 잔씩 짠짠 하면서 짠하는데 또 지는 또 그거 까다가 짠할 때는 또 맞춰서 짠하고 술 먹어. 제 파트너도 그렇고 친구 파트너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신혼여행을 더블로 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시절이 있었고 유흥 자체가 그런 경험치가 없으시면 저는 다낭을 좀 추천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렸었고 팁은 한국 돈으로 줘도 되긴 하는데 애들이 좀 떨떠름해 할 겁니다. 왜냐면 한국 돈을 환전을 해도 팁 단위보다는 좀 큰 돈을 환전하는 게 낫고 지네도 베트남 애들이 환전하는 것을 잘 모르기도 해요. 한국 돈은 달러는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국 돈은 그렇게 애들이 좋아하지 않을 수는 있다. 금액이 작으면. 손맛이 장난 아니죠. 또 우리가 한국에서도 김장김치 담글 때도 손맛이 중요한 것처럼 낮장도 제가 잘 압니다. 낮장에도 있을 것 다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흥이 1옵션은 아니다. 여행이 1옵션이고 유흥이 2옵션이다 라는 정도. 낮장도 제가 잘 압니다. 작년에 5번 갔다 왔는데 이번 주 일요일에도 낮장부터 가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형님들. 항공권은 언제 예약하는 게 가장 저렴할까요? 항공권이 가장 저렴할 때는 형님이 지금 보는 순간이 가장 저렴해요. 그래서 그냥 보시는 대로 일정을 잡고 끊으시는 게 좋고,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 베트남 다낭 특히 이런 지역에서는 땡처리가 많았는데 요새는 그런 게 없습니다. 유류 할증료가 한 달 전에 거의 확정이 나는데 쉽게 생각하시면 형님들께서 대한항공이든 이런 고가항공 타시는 것보다, 고가항공이랑 좀 웃긴데 저가항공 그리고 베트남 항공까지도 좌석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코노미 중에서도 이코노미 클래스, 이코노미 플렉스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똑같은 이코노미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구매를 하시면 싼 좌석부터 당연히 구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이코노미인데도 시간이 지나서 좌석이 다 팔리면 가격이 올라가는 구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찍 끊으시면 더 좋습니다. 출발 시간이 오전이면 비싼 편인가요? 뭐 딱히 그렇진 않고 사람들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몰리는 시간대에 더 비싸죠. 예를 들어서 일요일날 한국 복귀하는 비행기라던가. 베풀부 예약으로 9월 하노이 처음 가는데 5박 6일 일정인데 하루 400달러, 한가라 기준 하루 경비 하루 400달러 정도면 그래도 재밌게 잘 노실 것 같습니다. 거기서 막 한가라도 가시고 불건마도 가시고 이발소도 가시고 하루 세끼 맛있는 거 드시면 조금 오버할 것 같은데, 낮장이나 다낭 오시면 연락 주시고요. 근데 그 돈이면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예산을 짜드렸던 그런 방송들이 많으니까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달러를 가져가는 게 좋을까, 트래블 카드로만으로도 충분할까, 이거 지역마다 다른 것 같은데 달러를 가지고 오시면 하노이나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환전소를 가셔야 돼요. 미국 달러입니다.
근데 다낭 같은 경우에는 공항에서도 환전이 가능하고 환전소들도 지리적, 입지적 조건이 좋아가지고 달러를 가져오시는 게 크게 뭐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근데 트래블 카드, 트래블 로고를 들고 오시면 편합니다. 말 그대로 현금 인출이고 수수료가 없는 ATM들이 많기 때문에 그때그때 뽑아서 쓰신다라는 느낌이 저는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는 좀 스타일 차이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나트랑 그린 이발소 이번에 제휴하는 곳이고 제가 저거 촬영합니다. 이름도 이쁘죠? 그래서 가가지고 좀 호치민도 그렇고, 호치민 맞나? 아무튼 베트남 전 지역에서 이발소 전문으로 하는 팀이 들어가서 하는 곳이라 제대로 준비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귀도 한번 줘보고 5만원권도 환전은 가능합니다. 촬영이랑 후기까지 다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공식 제휴입니다. 일단은 나트랑 가시면 저기 이용하시면 되고요. 공항에서 환전하면 정말 손해인가요? 손해는 아닙니다. 지역마다 좀 다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공항 환율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 다음에 다낭 같은 경우나 하노이 같은 경우, 특히 하노이가 공항 환율이 좀 좋은 편이고 다낭에서도 환전을 공항에서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항 환전에 대해서 너무 거부감을 안 가지셔도 될 것 같은데, 제일 중요한 거는 공항 환전을 하실 때 옛날처럼 이제 밑장빼기 같은 그런 짓은 잘 안 하는데, 어떤 게 좋냐면요, 보안입니다. 보안. 그러니까 공항에서 환전소들이 다들 외부에 있고 택시 타는 곳에 있어가지고 너무 큰 돈으로 환전하면 이목을 끌기 좋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사람 욕심이란 게 있으니까 그거를 환전을 하실 때 좀 일행분들끼리 잘 소분을 하셔가지고 그런 타겟이 되지 않게, 뭐 길거리에서 강도를 당하진 않지만은 괜히 그런 불안감만 조성하지 않게 공항에서 환전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월에 낮장 가는데 뭐 연락 주시고요. 다낭 6월에 가려고 하면 혼자 가는데 제휴 숙박 좀 소개시켜 주세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저희, 그러니까 이런 예약 같은 정보는 카톡 오픈 채팅방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카톡 오픈 채팅 베풀보 다낭 검색하시면 제휴업소들 다 안내 드릴 거고요. 6월 말에 5박 6일 일정인데 날씨 덥죠? 하롱베이랑 다낭 가신 건데 날씨는 그냥 무지하게 덥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동남아요, 동남아 여기. 금은방 환전은 안전할까요? 제가 이제 안전이란 단어를 좀 조심스럽게 써봤는데 이런 느낌입니다. 안전이라는 요소가 어떤 건지는 이제 좀 정확하게 제가 좀 정의를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기프트 감사드립니다. 결국에는 그거죠. 그러니까 뭐 환전 사기라든가 그런 보안적인 문제 측면에서는 금은방들이, 이름난 금은방들은 크게 문제가 없고요, 형님들. 근데 그 외에 좀 제가 좀 환전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체 환전들. 베트남에 오셔가지고 그 개의치 않게 본인이 그런 이체로 환전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을 때 보통 많이 이용하시는 게 한인 제휴업소 가셔가지고 사장님한테 직접 이체하고 돈을 받는 그런 거를 하거든요. 그게 그나마 낫고 소정의 수수료는 내겠지만 예전에 뭐 가라오케나 이런 곳에서 해준 것도 많고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들 또는 거기에 있는 누군가를 통해서 한다는 거는 좀 위험한 요소가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다낭 혼자 가면 호텔을 많이 잡으시죠? 편하시니까. 4성 이하 호텔로 잡으시면 혼숙이나 밤문화 이용하시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십니다. 하노이는 환전을 미딩에서 많이 하고, 하노이는 그 공항에서 일부분 좀 해오시고 미딩이랑 딘톤에 환전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율 괜찮습니다. 다낭은 지금 짝퉁과의 전쟁이라는 데 만나요. 전쟁까지는 아니고 전쟁이 끝나버렸습니다. 지금 짝퉁샵 다 문 닫았어요. 다낭이. 하는 것들이 뜨문뜨문한 것 같은데 이게 좀 엮이는 거라서 몇 군데가 걸리면 다 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 조사받고 계속 문 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낭이 사실 짝퉁샵 중에서 제일 좀 가성비가 좋은 곳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샀는데 품질을 얻을지 모르겠는데 가격적인 메리트는 좀 많았습니다. 근데 지금 다낭은 좀 그런 부분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에서 유심을 구매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공항 유심이 현재는 좀 못 믿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왜냐면 현재 외국인들 상대로 해서 베트남 정부가 유심 관련 단속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심이 먹통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며칠 안 쓰고도.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심을 하고 오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베트남어를 전혀 몰라도 괜찮을까요? 근데 괜찮습니다. 그 번역기로 대부분 다 얘기를 하고 영어는 1도 안 통합니다. 최근 한국 사람은 다낭보다 낮장으로 간다거나 만나 일반 여행객들이 낮장 푸콕으로 많이 가긴 하죠. 예전에 비해서는. 참고로 하노이에서 이발소에도 환전해줍니다. 어제 500불 환전했어요. 그러니까 환전해주는 곳들도 있습니다. 한인업소들. 베트남어를 몰라도 여행 오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고, 대신 이제 단점이 뭐가 있냐면 베트남어를 모르고 여행을 오시잖아요. 여자애랑 사랑에 빠지거나 아니면 베트남에서 노는 유흥이 너무 재밌으시면 갑자기 베트남어 공부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단점이자면 단점입니다. 여행 자체에 대해서는 인프라가 잘 돼 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언어적인 거에 있어서 여행을 못하겠다 정도의 불편함은 없습니다. 단지 내가 베트남어를 잘하면 훨씬 더 편하겠다라는 느낌은 들죠. 공항 픽업 서비스는 꼭 신청하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본인의 취향이신데 지역마다 공항이랑 중심지가 거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혼잡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픽업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고, 그게 아니라 하시는 분들은 그냥 그랩 잡고 오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랩을 잡기가 불편한 건 아니고 대부분 공항에서 수속 밟고 나오셔서 5분 안쪽에 그랩 잡는 곳이 있거든요. 그냥 그걸 이용을 하셔도 되고, 근데 이제 그것도 피곤하다, 비행기 타고 왔는데 피곤해, 그런 게 뭐가 있냐, 그냥 돈 내고 좀 편하게 하겠다,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공항 픽업 많이 하시고, 주로 짐 있으신 분들, 뭐 골프 치시거나 그런 분들은 픽업 서비스 많이 하죠. 베트남 한번 가보고 베어가에 시작한 저런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요새 베트남어로 공부를 하는데 최고의 동기부여가 꽁입니다. 꽁들이랑 대화가 좀 더 되는 모습을 보면서 베트남어 최고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이만한 동기부여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픈 채팅방 이름이 카톡 오픈 채팅에 베풀보만 치셔도 지역별로 다 나옵니다. 계신 분들 제가 링크 한번 올려드릴 거니까. 자, 건강신고서 제가 방송 99답이 있거든요. 한번 추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하노이, 이거는 호치민, 지역별로 다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건 다낭입니다. 첫날 장보기는 어디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장보는 걸 저는 꼭 직접 봐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서 배달K라는 어플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어플을 사용해가지고 누워서 이렇게 풀빌라 같은데 침대에 누우셔가지고 고추를 벅벅 긁으시면서 주문을 하셔도 됩니다. 굳이 더운 나라에서 땀 뻘뻘 흘려가면서 장을 보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정 자체를 장을 메인으로 막 이렇게 도착을 하셨다, 그렇게 치면 일정 자체를 막 장 보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선택을 하셔도 되는 겁니다. 어떻게 포커스를 맞출지를. 그렇기 때문에 일정 보시고 바쁘지 않게, 메인이 어차피 가라오케든 밤문화일 거잖아요. 그거를 메인으로 해야지 장보고 뭐 하고를 메인으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배달이라는 옵션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동선을 짜는데 더 편하니까. 저기 술을 못해도 저것도 지금 질문에 있으니까 제가 또 말씀을 해드릴게요. 혼자 해외여행이 처음인데 베트남부터 가도 괜찮을까요? 처음에 베트남 많이 오시죠? 다낭에서 3명 술 마시고 한 판 하면 얼마 들까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저희 톡방에 오셔서 문의하시는 게 제일 빠르실 것 같습니다. 가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제 가게가 아니기 때문에 막 얼마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여기 다낭 톡방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낭 오픈 톡방 입장하시거나 카톡 여기로 문의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여행이 처음인데 저도 그랬거든요. 예전에 어릴 때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때 막 수학여행을 중국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일본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가다가 제가 성인 돼서 돈을 모아서 처음 여행 간 게 베트남이었습니다. 저도 뭐 태국이랑 필리핀이랑 여러 군데를 알아보다 갔는데, 물론 그때는 친구 등만 보고 따라다녔지만은 처음 여행하기도 충분히 괜찮은 곳인 것 같고요. 다낭의 사쿠라 말고도 마사지들 엄청 많습니다. 지금 현재 다낭에 새로운 스웨디시들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10군데 이상이 생겼습니다. 혼자 여행해도 충분히 즐길 수 있을까요? 이게 성향에 따라서 즐긴다라는 의미를 제가 잘 정확하게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혼자 오시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최근에 제가 좀 파악한 바에 의하면 거의 절반이 혼자 오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혼자 오셔가지고 본인의 성향 따라서 결국에 메인은 여자겠지만은 그 여자애랑 어떻게 놀지 뭐하고 놀지 막 그런 분배는 성향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성향을 혼자서 알아서 잡으실 수는 없고요. 저희가 이제 좀 풀보 쪽에서 잡을 수 있도록 어떻게 노실지에 대한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드리죠. 그래서 그 가이드라인 따라서 놀아보시고 이게 본인이랑 맞다 싶으시면 혼자 오셔도 되게 잘 놀고 가시는 것 같아요. 혼자 오시면 많습니다. 술을 못 마셔도 베트남 여행이 재밌을까요? 제가 느끼기에 술이라는 건 결국에는 제가 물론 형님들보다 나이가 어린 편이겠지만은 인생에 대해서 논하고 싶진 않지만 술이라는 게 결국에는 두 가지인 것 같거든요. 지금 느끼는 거는 제가 89년생인데 같이 마시는 사람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다 같이 마신다는 의미의 술이 있고 그 다음에 혼자 어떤 상황에서 기분을 내기 위해서 슬픈 기분이든 좋은 기분이든 내기 위해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형님들이 혼자 오시든 친구들이랑 오시든 친구들이랑 와도 술을 같이 먹고 혼자 오셔도 여자랑 술을 먹겠는데 꼭 술이 메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유혹이기 때문에 술을 항상 다들 중요하게 생각하시는데 일단 여자애들 중에서도 술 한잔 못 마시는 애들도 태반입니다. 근데 그런 친구들이랑 과연 뭘 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친구들이랑 술을 못 마시더라도 맛있는 거 저녁 먹고 칵테일 한잔, 무알콜 그런 거 한잔 하면서 뭐 대화가 안 되신다면 번역기라도 얘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도 괜찮고 친구들이랑 가도 친구들이 술을 다 먹어도 모두가 다 먹어야 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여자애들이 술을 강권하지 않습니다. 호치민은 보스카 가라오케 빼고 거기는 진짜 술 권하는 사회인데 나머지는 여자애들이 술을 먹이질 않아요. 지네들도 힘들거든요. 매일 술 먹는 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술이 걱정의 요소가 될 필요는 없다. 다낭 한인 사쿠라는 다낭 사쿠라 한인 운영한 곳이 있는데 한인이 운영하는 그런 스위디시가 많습니다. 다낭에.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영어권에 사는 사람이라서 말이 조금이라도 통하는 태국 갈까 필리핀 갈까 베트남 갈까 하시는 건데 언어는 확실히 뭐 영어 기준으로는 필리핀이 제일 잘 되고 그 다음 태국 그 다음 베트남이겠죠. 근데 뭐 그거 말고도 서로 각자 장단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술을 안 먹는 여자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가라오케에서 일하는데도 술 한잔 못 먹는 애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은 보통 좀 이쁘죠? 이쁜 애들이 오빠 나 술 못 먹어 해도 형님들이 그래 앉아라 너 술 못 먹어도 된다. 한 잔도 못 먹어도 된다. 넌 이 술만 먹어라 이렇게 하시죠 보통. 근데 술을 아예 안 먹는 건 좀 드문데 걔네들 눈치껏 이제 적당히 먹는데 술을 많이 안 먹는 애들은 진짜 많습니다. 지네들 컨디션 조절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냥 술 자체를 많이 못 먹어요 얘네들이 대부분. 술 잘 먹는 애들은 좀 드문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자, 여행 멤버는 어떤 사람과 가야 만족도가 높을까요? 야, 이거는 근데 진짜로 형님들 공감 많이 하실 겁니다. 반문화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변 친구들이랑 건전 여행을 할 때도 우리가 그런 게 있지 않나요 형님들? 초중학교 때 그러니까 우리 불알 친구 랄부 친구라고 하는데 랄부 친구들이랑 여행을 가도 내가 쟤랑은 술 먹고 놀고는 진짜 잘 맞는데 여행을 가면 진짜 안 맞는 애들이 있어요. 형님들이 또 공감을 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근데 성향이라는 게 여행이랑 일상이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거든요. 예전에 여행 다닐 때 지금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만은 방송에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여행 가서 친구들이랑 아예 틀어진 적도 있어요. 저는 지금은 물론 연락하고 지내지만은 그 당시에는 제가 진짜로 좀 삔또가 상했던 적이 한두 번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방송 길게 하니까 한 번 더 제가 얘기를 해드리면 그거는 괜찮아요. 제가 첫 베트남 여행 때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베트남에 가봤던 친구 2명을 등만 보고 따라갔는데 제가 파워 J인데 진짜로 하나도 안 알아보고 가는 애들 둘만 따라가다 보니까 그 여행을 조졌습니다. 물론 친구들이랑 가서 재미는 있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 호치민이 가라오케 최전성기였는데 그 초이스 시간도 못 맞춰갔어요. 이상한 거 먹느라고 시푸드 먹는다고 초이스 시간을 놓쳤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형님들? 그게 아닌데 제 성격상 절대 안 맞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여행 갔을 때 제가 계획대로 촥촥촥촥 이렇게 가서 만족도가 촥촥촥촥 올라가는 걸 보면서 야 역시나 여행은 계획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 거거든요. 마사지 포핸드하면 이데일로 어디까지 가능한 건가요? 이게 포핸드라서 중요한 게 아니고 건마도 포핸드가 있고 불건마도 포핸드가 있어요.
그래서 포핸드 시스템이 가게 시스템이랑 다른 거죠. 그러니까 건마는 건전일 거고 대딸은 대딸일 거고 입사는 입사일 거고 떡은 떡이겠죠. 가게 시스템에 따라서 2대1이 정해지는 겁니다. 여행 가면 혼자 가는 게 편하게, 맞죠? 친구 두 명 둘 다 놀 줄 몰라서. 자, 놀 줄 모른다, 이거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놀 줄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베트남에는 업다운만 한다? 한식이 형님 잘 노시는 겁니다. 꼭 논다는 게 여자애들 막 으쌰으쌰 해가지고 막 그게 잘 노는 게 아닙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다르게 얘기를 드릴게요. 한국에서 우리가 논다라는 개념은 여자애들이랑 나이트를 가든 클럽을 가든 아니면 술집에서 만나든 걔네들이랑 막 재밌게 놀고 떠들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웃기고 막 이렇게 해서 꼬시고 논다, 이게 놀다의 개념이면 베트남은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 물론 베트남도 그렇게 하면 좋겠지만은 뭐가 됐든 간에 형님들이 다 공정거리를 이용하고 노시기 때문에 조용히 텐션이 낮아도 돼요. 다만 매너만 지키시면 억지로 이렇게 분위기를 띄워가면서 놀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잘 놀고 못 놀고는 전혀 생각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에코는 베트남 전 지역에 있는 건데 사진을 보고 골라서 저기 짜장면 부르듯이 콜걸입니다. 콜걸. 그래서 시간이랑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여자애들을 부르는 시스템을 에코라고 합니다. 가라오케랑 에코 에임 모드인 거는 여자에 따라 다르겠죠. 케바케죠. 8월에 혼자 가려고 하는데 술 먹는 거 조심해야 되나? 술을 먹는 걸 조심을 한다고 치면 한인은, 혼자 가시면 한인을 좀 추천을 드립니다. 로컬은 내공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눈탱이는 안 치는데 혼자 가면 좀 얕보이는 가능성이 큽니다. 자, 아무튼 제가 여행 얘기를 좀 해드리면, 그렇게 해서 제가 파워 J인데 계획을 세우고 계속 다니다가 불건전 마사지랑 스위식 같아요. 그냥 제가 용어 구분만 해놓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갔는데 제가 한번 여행을 한두 번 가다 보니까 제가 항상 총대를 매더라고요. 제가 다 알아보고 제가 총무하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4명이서 갔어요. 필리핀을 갔습니다. 필리핀 갔는데 저는 비흡연자고, 지금도 비흡연이고 그 당시도 비흡연. 에임 모드는 팁으로 되는 건 아니고 그 여자의 마인드에 따라 달렸습니다. 형님이 잘해주시면 걔도 잘해주십니다. 필리핀을 가서 제가 총대를 맺고 나머지 3명은 필리핀 처음. 근데 중요한 거는 아니다. 4명 중에 저도 필리핀 처음, 1명이 필리핀 3개월 살다 왔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하나도 몰라. 그러니까 제가 다 알아보고 갔습니다. 가가지고 진짜로 1부터 100까지 다 알아보고 가가지고 그대로 찹찹찹찹 했는데, 저 빼고 다 흡연자다 보니까 담배를 핀다고 자꾸 일정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어떤 순간이 있었냐면 필리핀에도 KTV가 있습니다. 6시까지 오라고 했고 선착순이라고 해가지고 5시 40분까지 호텔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또 담배 핀다고 5시 50분에 내려온 거예요. 한번 참았습니다. 근데 그래가지고 갔는데 5시 55분에 도착을 했어요. 1층에 편의점이 있었고 2층에 KTV가 있는데 꼭 담배를 사서 가겠대. 내가 말했죠. 이거 우리가 초이스를 하려면 미리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걔네들 꼭 담배를 사서 가겠대. 그래서 담배를 사서 가는 동안에 우리 앞에 5명이 한 팀이 올라갔어요. 이미 조진 거죠. 초이스를 2번을 봤는데 고를 애가 없고 원숭이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원숭이들이랑 웃기게 할 수는 없어서 대충 앉혀서 놀고 그냥 갔는데, 다 그렇다 칩니다. 제가 짜증 한 번 안 냈어요. 그냥 그랬는데, 여행을 4명이서 그렇게 해서 갔다 오고 난 뒤에 그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야, 그 친구가 여행도 많이 다니고 계획도 다 짜준다고 해서 갔는데, 야, 필리핀 진짜 재미도 없고 돈만 쓰고 와서 별로더라,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 친구랑은 의절했습니다. 의절. 남들한테 베트남 아니고 필리핀, 걔 베트남도 다니고 뭐 필리핀도 간다고 해서 그거 믿고 갔는데 진짜 막 돈은 돈대로 쓰고 애들도 못생기고 재미도 없더라, 돈만 날렸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다녀서 그냥 의절했습니다. 뒤도 안 들어보고. 대딸 입사까지만 가능한데 짜장까지 딜하려면 얼마 정도 쏘봐야 괜찮은 선이니까 쇼부 보셔도 안 돼요. 쇼부 보셔도 안 되는 가게가 90% 이상입니다. 대딸 입사는 대딸 입사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쇼부가 안 됩니다. 쇼부 되는 곳도 있겠죠. 한 10%? 20% 정도 그 중에서. 왜냐면 대부분의 가게들은 대딸 입사인데 안에서 짜장하다 걸리면, 끝까지 하다 걸리면 잘립니다. 여자애들이. 그리고 웨이터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체크를 해요.
그런 기대는 하지 마시고, 아무튼 여행에서 근데 그런 친구도 있어요. 담배를 떠나서 여행도 제가 제일 잘 맞았던 여행 멤버들은 성향이 맞는 애들이 제일 잘 맞았습니다. 저는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카톡방도 그렇고 아침에 되게 일찍 일어나거든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스타일이고 술 많이 먹어도 일찍 일어나는데, 여행 가서도 조금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랑 가는 게 좀 좋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코스대로 다 하고 일정을 빡빡하게 저는 짜는 게 아닌데, 그냥 뭐 예를 들어서 9시 뭐 10시 뭐 11시 뭐 이렇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에 뭔가를 해야 될 거에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스타일이라서. 에코만 3박 4일 얼마인가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격에 관한 거는 카톡방에 들어오셔서 물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가격 정보는 방송에서 공개해드릴 수가 없어요. 제 가격 아니기 때문에. 카톡 오픈 채팅에 베풀보 검색하시면 됩니다. 뭐 사이트랑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아니면 구글에 이거 검색하시면 됩니다. 호치민 헌팅 가능한지도 저기 뒤에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 베트남 반문화 여행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을까요? 성수기와 비수기를 가르는 거는 결국에는 베트남 반문화가 아니라 베트남 여행 자체를 가르려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골프 시기랑 맞물려 떨어집니다. 한국에서 골프를 못 치는 시기가 돼버리면 베트남에 좀 더 많이 오겠죠. 그럼 당연히 골프 치다가 형님들 골프만 치겠어요? 떡도 치지? 그래서 좀 더 몰릴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이 추워질수록 베트남에 오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뭐 그런 거. 짜장 가능 불가능 판단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시스템, 가게 시스템에서 입사 대딸이다 그러면 입사 대딸만 하는 겁니다. 근데 가게에 떡이다 그럼 떡을 치는 겁니다. 자, 하노이 전자담배 얘기도 키핑 저 뒤에 있습니다. 다 성수기죠 뭐. 자, 입국 신고서 꼭 작성해야 하나요? 최근에 제가 한 방송에서 입국 신고서 작성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었는데, 호치민 요새 또 검사 안 한다고 합니다. 근데 베트남 애들이 지네들 맨날 공표해놓고 안 하는 거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형님들께서 인지는 하고 있어라 라는 정도. 하노이 한인가로케에서 나가요 안 나가요 구분 오브 초이스 놓는데 끝까지 안 나간다 하면 중간에 교체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물어보세요. 야, 나가 안 나가? 오빠 저 안 나가요. 그러면 오케이, 나 너 꼬셔볼게. 1시간 40분이 지났어. 너 이래도 안 나갈 거야? 네, 안 나가요. 그래, 너 나가고 다른 애 들어와. 하셔도 됩니다. 대신 팁 지불하셔야 돼요. 노쉬는 시간만큼. 7월 1일부터 건강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인가? 사실인데 또 몰라요. 얘네들 맨날 한다 해놓고 초반에 바짝하다가 안 하는 경우 있기 때문에 뭐만 인지만 하고 계시면 된다. 건강신고서가 작성을 할 때 그 숙소 주소를 입력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형님들이 제휴숙소든 아니든 미리 숙소 주소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것 자체가 정책을 한다고 해서 땅 하고 칼같이 한다기보다는 이랬다가 저랬다가 했다가 말았다가 이런 경우가 많아서 그냥 이런 게 있고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정도로만 인지를 하시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호텔이 좋은가요? 좀 너무 포괄적으로 말씀드렸나? 호텔이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겠죠. 근데 저는 혼자 오시는 분들은 호텔을 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조식 나오지, 빨래 해주지, 편하잖아요. 근데 호텔에는 항상 단점이 좀 심심한 그런 게 있는데 혼자 오신 분들은 그게 편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구분을 지어서 말씀드린 거, 호치민은 호텔 비추입니다. 호치민은 호텔 3성, 4성 단속이 너무 많아가지고 여자애들도 호텔이라고 하면 벌벌 떠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호치민은 그냥 애초에 호텔을 배제. 그럼 다낭이랑 하노이는 호텔을 가도 되느냐? 1위는 가도 된다. 다낭이든 하노이든, 하노이는 미딩 주변, 다낭은 뭐 아무 때나 4성 이하 잡으시고 혼숙 위주로 반문화 위주로 하시는 게 상관이 없고요. 근데 2인 3인 이상이면 호텔을 하시면 여자애들이 심심해 죽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가라오케에서 만났어. 그럼 2시간 동안 술 먹고 한 6시에 만나서 8시에 나왔어. 그러면 할 것도 없는데 호텔로 갈까? 호텔 가면 뭐예요 그 사람이랑? 말도 안 통하지. 만난 지 얼마 안 됐지. 그럼 끼케야 가가지고 형님들이 어제 야 너 샤워하고 와라. 그럼 자기 샤워하고 샤워하고 뭐예요? 잘 거잖아요. 4성 이하로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샤워하고 자는데 여자가 잠이 오겠어요? 9시인데? 그럼 옆에 여자애가 누워가지고 할 거 없어 핸드폰 보고 틱톡 보고 하는 거죠. 그럼 형님들이 말합니다. 야, 얘는 옆에서 잠도 안 자고 옆에 틱톡만 보고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잤네. 당연히 그 시간에 잠을 안 자요 형님들. 놀러가 온 거지 잘 놀러 온 게 아니잖아요. 둘 중에 아무 데 적으시면 됩니다. 상관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뭐 어떻게 추천하냐면 2인 이상 오시면 아파트도 풀빌라인데 하셔가지고 술은 많이 안 드시더라도 애들이랑 늦게까지 좀 놀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그런 거 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호텔을 하면 1인까지는 괜찮고 2인 이상은 좀 심심하다.
근데 여자애들도 심심하니까 걔네들이 형님들이 원하는 대로 잘 안 해주는 경우가 많죠. 그럼 걔네 생각해봅시다 형님들. 6시에 술 먹고 8시에 호텔 가가지고 거기서 한번 하고 9시부터 잔다고 누워요. 말도 안 통하지 뭐 하지. 그럼 자겠죠? 형님들도 잠하고 여자들도 잠하고 여자애들 핸드폰 보고 틱톡 보고 있겠죠? 그럼 그 시간도 자고 있다가 여자애들 아침까지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새벽 3, 4시에 집에 가는 겁니다. 그럼 형님들이 얘기하죠. 야, 얘 새벽에 일찍 가더라. 새벽에 일찍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겁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렸어요. 풀빌라가 좋은가요? 사성이하는 로비 가서 신분증을 내야 되는 것도 있고 안 내야 되는 것도 있어요. 호텔은 대부분 체크를 합니다. 근데 보통은 사성이하는 체크만 하고 터치는 안 하죠. 5성부터는 조이너스 차지를 하거나 낮에 동반 체크인 아니면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풀빌라는 좋은가요? 풀빌라의 장점은 그렇습니다. 지역 불문하고 하노이 풀빌라 없어요. 호치민이나 다낭 같은 경우에는 일단 프라이빗합니다. 풀빌라에서 어떻게 놀아야 공안이 오는지 제가 알려드리면, 풀빌라에서 놀았을 때 공안이 오는 경우 첫 번째, 그냥 그 풀빌라가 단속 대상일 때 불법으로 운영하는 곳입니다. 신고를 제대로 안 하는 것들. 두 번째, 형님들이 여자애들이랑 놀면서 주민신고 밤새도록 문을 열어다 놓고 소리 지르면서 놀면 공안들이 옵니다. 주민신고에서. 그 정도가 아니면 여자애들이랑 놀고 술 먹고 하는데 아무런 재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여자애들도 물론 호치민이 좀 더 하긴 하지만 숙소 단속에 대해서 리스크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풀베이스는 걔네들이 좀 진짜로 신나게 놀죠. 근데 또 어떤 게 있냐면요, 여자애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동남아 애들이 기본적으로 좀 텐션이 좋습니다. 베트남 애들이 필리핀, 태국보다는 텐션이 낮지만 기본 텐션빵이 있기 때문에 형님들이 좋은 풀빌라 잡아가지고 술 먹고 놀고 하면 지네들도 신나는 거예요. 막 춤추고 놀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텐션감을 가지고 프라이빗하게 놀기에는 풀빌라가 좋다. 아파트 숙소가 어떤가요? 아파트 숙소 말씀드린 것처럼 호텔보다는 나은 점이, 제가 늘 강조 드리는 겁니다. 형님들이 한국에서 수많은 유흥을 하셨겠지만 여자애들이랑 아파트에서 마치 우리가 20대 초반, 20대 때처럼 숙소에서 2대2, 3대3 술 먹고 놀고 하는, 그게 진짜 한국에서 하기 힘든 경험이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베트남에 와서는 그걸 좀 하시면서 형님들이 텐션이 오르셔서 좋겠고, 그러려면 아파트에서 놀아야 되죠. 호텔이 아니라. 그러면 다낭에서 가라오케 나와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보통 어떻게 하시냐면 가라오케 나오셔가지고 풀빌라를 잡으신 분들은 풀빌라에서 여자애들이랑 술 먹고 노시면 되고, 아닌 분들은 주변에 룸식 술집에서 한 잔 더 하고 그 다음에 풀빌라로 가시죠. 호텔 잡으신 분들도 최소 밖에서 한 잔 더 하고 가셔야 됩니다. 술은 많이 안 먹더라도 좀 친해져야 되겠죠. 1인이 가시는 곳도 해산물집 아니면 고깃집 등등 룸식으로 된 거 많고, 1인은 근데 룸으로 안 가도 상관없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됐든 간에 다낭이 6시에 형님들 초이스 하시거든요. 그러고 다음날 아침 6시이기 때문에 나름 12시간이잖아요. 그럼 12시간 동안 뭐 할까요? 그러니까 밖에서 어느 정도는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밤에 더 좋습니다, 형님들. 걔네들도 사람이고 친밀도에 따라서 형님들한테 하는 게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실지언정 걔네들 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돼요, 혼자 오셨어도. 에어비앤비 아고다 숙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가격 면에서는 에어비앤비가 뭐 저희 제휴보다는 싸겠죠? 아고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행기, 호텔은 괜찮다. 하지만 아파트는 일주일에 한 건 내지 2건은 저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포스트가 연락이 안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거는 항상 감안을 해주셔야 되고요.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도 뭐 형님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는 데는 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어떤 부분이 있냐,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파트 숙소 집중 단속 기간인데, 단속 기간 동안에는 여자도 임시거주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에어비앤비는 여자애들은 거주 등록을 해주지 않죠, 매일매일. 너 왜 매일 등록해줘야 돼? 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는 형님들이 안으셔야 됩니다. 모집을 한번 해주세요. 어떤 모집을 말씀하시는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일정 잡고, 뭐 일정은 다 짜드릴 수 있죠. 근데 5성이시면 하노이 풀빌라는 없습니다.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성이시면 동반 체크인 하시면 문제가 없고, 밤에 들어갈 때도 여자애가 안 잡아요. 이거는 너무 좀 단편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하노이랑 호치민이랑 다낭에 5성 중에서 혼수가 아예 안 되는 곳 많습니다.
제가 아는 곳만 해도 지역별로 꽤 많습니다. 그래서 되는 곳도 있고,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편해요. 5성 이상이면 동반 체크인을 할 경우 낮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저녁에 입장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즉 케바케라고 설명하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다낭 가라오케 시스템 설명에서 12시부터 12시가 아니라 다낭 가라오케는 저녁 5시 30분 정도까지 가셔서 순번 저희가 체크해 놓으면 대기하셨다가 6시에 초이스 봅니다. 6시에 초이스 보시고 안에서 술 드셔도 되고 데리고 나오셔도 되고, 밖에서 놀고 다음날 새벽 5시에서 6시 사이에 집에 갑니다. 숙소 위치는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거 지역별로 다른데 다낭은 숙소 위치가 1도 안 중요합니다. 호이안 정도 가는 거 아니면 전혀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호치민 같은 경우에 숙소 위치 중요합니다. 그 거리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기 비놈 쪽에 있으신 분들은 그 근방, 그 다음에 아니신 분들은 일군이랑 항상 가깝게 하셔야 되고, 너무 이상한 곳들로 가시면 이동할 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아파트 위치가, 숙소 위치가 번화가 쪽,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가는 쪽에 항상 있어야 된다라는 거 호치민은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노이 같은 경우에도 미딩 주변이 좋습니다. 미딩 주변에 저희가 제휴가 있는데 한 20분 이내 거리로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숙소 컨디션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서 5성을 하는데 5성이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조이너스 차지를 내고 하면 또 굉장히 또 피곤하거든요. 돈 내면 되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과정 자체가 되게 좀 뭐라 해야지, 행정소요란 얘기죠. 밤에 술 한잔 먹고 들어가는데 거기서 맞고 신랑이 하고 되니 많이 들어가니 많이 하는, 그게 이제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굉장히 스트레스란 얘기죠. 하노이는 시내 근처에 풀빌라가 있나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면 하노이는 시내 근처든 시외든 풀빌라가 없습니다. 저기 1시간 반 정도 떨어진 곳에 풀빌라가 있는데 그 돈 내고 갈 바에는 안 간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하노이는 가실 때 애초에 풀빌라라는 옵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얼음이나 물 때문에 물갈이 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많이 봤지만은 물을 가리하는 경우는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물갈이 같은 경우 하면 막 설사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 정도밖에 안 돼요. 얼음갈이 하면 장염, 배탈 증상도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얼음갈이를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여기서 커피를 드시든 술을 드시든 할 때 여자애들이든 어디든 가서 얼음을 타서 먹잖아요, 대부분.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리스크가 좀 있는 건 어디가 있냐면 로컬 식당들 있죠. 그러니까 커피도 형님들이 야 베트남에 왔으면 이런 감성이지 하면서 목욕탕 의자 같은 데서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면 거기에 얼음 주는데 그 얼음은 진짜 뭘로 만들었는지 저도 모릅니다. 다낭 호텔도 4성 이하는 괜찮아요. 5성도 되는 곳은 있으니까 저희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가라오케 쪽에 물어봐 줄게요. 혼숙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무튼 얼음갈이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형님들께서는 얼음을 드셔도 상관은 없는데, 커피 드시려면 좀 브랜드 커피에서 드시고, 식당 가시려면 그래도 에어컨이 나오는 식당 정도는 가셔야지 얼음갈이를 안 합니다. 너무 로컬로 가시면 진짜로 여행 내내 설사만 하다 오실 수도 있어요. 이게 아시다시피 장염에 걸리면 몸에 힘이 빠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든요. 그럼 여행 자체를 조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풀빌라는 몇 명부터 가야 제대로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풀빌라는 몇 명이서 가든 재밌죠. 하지만 이제 최소 기준선을 좀 말해드리면 하노이는 풀빌라가 없고 다낭은 2명부터도 풀빌라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호치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든 컨디션이든 4인부터 이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풀빌라 파티의 최소 구성원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호이안 호텔도 혼숙이 안되나요?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네요. 호텔이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5성급 호텔은 진짜 케바케입니다. 저희도 다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낭에 호텔이 수십 수백 개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파악하고 있지는 않고요. 숙소 예약은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보통 숙소 예약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한 달 반 전, 2달 전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최근에 여름, 그러니까 평소에 비수기 때 괜찮은데 이제 7, 8월 여름 때도 휴가 때도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전, 한 달 반 전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숙소를. 그리고 풀빌라는 2달, 3달 정도 잡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사람들이 몰리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호치민, 하노이, 다낭 할 거 없이 숙소를 2달 전 정도를 기준으로 잡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낭은 꽁안 오나 꽁안이 도대체 어디로 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질문이 포괄적이라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꽁안이 뭐 아파트로 오진 않죠. 가라오케 숙소 같은 데 오지 않고 한인 가라오케 초이스 할 때, 자 저거 제가 좀 답변 드리고 싶은데, 하노이 한인 가라오케에서 초이스 할 때 다 들어오라고 하고 놀다 보니까 꽁 2명 중에 1명이 나가요, 1명이 안 나가요. 어떻게 나가를 확보할 수 있을까요? 저거 그냥 제가 이해한 게 맞으면 다 들어왔는데 일단 놓은 거죠. 2명을 꽁 데리고. 그럼 1명 나가고 1명 안 나가면 나가요 데리고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한 것 같은데? 2명 앉혀서 노는 거면 옆에 있는 나가요 데리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아니면 이제 마량을 상정하신 건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뭐 수속까지 다 밟았다는 전제하에 말씀을 드리면, 수속을 다 밟으셨고 그 다음 나오셔가지고 지역별로 다르겠지만은 남자 이 꽁이 2명 가셔가지고 2대2라는 얘기군요. 저거 안 나가요 나가면 나가요는 키핑해놓고 안 나가요 내보내야죠. 그리고 새로운 애 초이스 해야죠. 어쩔 수 없죠 뭐. 근데 호치민,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하노이니까 하노이도 나가요 비율이 70%는 됩니다. 근데 형님들이 항상 롱을 처음부터 롱하려고 그래서 그렇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터링이 3단계예요. 가셔가지고 초이스를 하실 때 형님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하노이 가라오케를 가서 롱 되는 애만 넣어주세요. 여자애들이 손님들도 못 받고 가게도 모르는데 롱이라고 들어오는 애들은 당연히 메모가 떨어지겠죠. 근데 처음부터 형님들이 안 나가요 그러니까 다 넣어주세요 하면 물량이 당연히 많이 들어오겠죠. 예쁜 애도 있고 아닌 애도 있고. 거기서 형님들이 꼬셔서 예쁜 애를 데리고 나가겠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나가요를 다 넣어주세요. 그럼 롱도 있고 숏도 있겠죠. 그러면 그 숏한 애들 대부분이 뭐냐면 손님을 가린다는 게 아니라 지네들이 이 사람이 어떤지 파악을 하고 롱을 나가도 될지 안 갈지 판단 정도는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여행 오신 분들은 롱하러 많이 오시지만은 롱을 처음부터 걸고 하면 당연히 애들 상태가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저는 나가요 넣은 다음에 진짜 괜찮은 애들이면 숏인 애들을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게 싫다 그러면 그냥 롱만 넣어달라고 하고 어느 정도 외모의 다운그레이드는 감안을 하셔야죠. 그게 그 동네 스타일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롱 넣어달라고 전부 다 예쁜 애들 넣으면 그거는 이제 그 가격에 이용할 수 없는 시스템이죠. 돈을 2배는 내셔야지 그게 이용이 가능하신 거고, 로컬 가라오케처럼. 그래서 둘 다 나가요를 확보하시려면 그냥 애초에 나가요를 넣어달라고 하세요. 그냥 초이스 할 때. 그게 아니면 다 들어온다고 한 다음에 중간에 안 나가요라고 하면 바로 보내셔야죠. 뭐 팁 주고 보내고 새로 초이스 해야죠 뭐. 그게 하노이의 룰입니다. 룰이라기보다는 분위기입니다. 공항에 도착하면 수속 다 밟고 나오신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하노이랑 다낭 같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좀 환전을 하시고, 그 다음에 안 나가요 교차하는 방에 언제 간다면 참사죠. 바로 다른 가라오케 가셔야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좀 세팅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환전하시고 그랩 잡고 숙소로 이동하시면 될 것 같고, 차량 대절은 꼭 필요한 걸까요? 저 숏롱 차이는 또 뒤에 있거든요.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 대절은 꼭 필요한 걸까요? 대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경우 많이 하냐면, 투어 같은 거 하실 때, 황제 투어 하시는 대절을 많이 하시는 게 그것마저도 귀찮다 이겁니다. 그랩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귀찮다 이거예요. 차량 대절하면 진짜로 기사가 10시간 동안 밀착막 하거든요. 계속 붙어있고 우리 밥 먹으러 가도 지도 근처에서 밥 먹고 오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게 귀찮으면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주로 이제 골프 치는 분들이 많이 하시죠. 왜냐면 골프장 거리 자체가 하노이는 1시간 이상 걸리고 호치민도 거의 1시간 잡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이동, 갔다 와서 기다리고 또 타고 오고 어쩌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절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현지인 가이드는 필요한 걸까요? 이제 황제 투어 같은 경우에서 말씀드린 건데, 현지인 가이드가 1도 필요 없습니다. 걔네들이 있어봤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보통 이제 기사를 대동하고 촬영을 하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고, 황제 투어 할 때도 한국 실장들이랑 다 얘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베트남 가이드는 진짜로 쓸모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떨 때 필요하냐면, 거기 참섬 투어, 뭐 호핑 투어 이런 거 갈 때 옆에서 좀 필요한 거고, 그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가이드가 필요하냐? 한국인 가이드도 제가 제 기준의 항제2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미 유선상으로도 다 컨트롤이 되는데 굳이 한국인 가이드를 끼고 나면 돈만 더 나가죠. 쟤네들 있어봤자 크게 메리트가 없는데, 그리고 뭐 상품 판매를 한다거나 그 다음에 팁을 줘야 된다거나 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베풀보 항제2에서 한국인 가이드를 쓰지 않죠. 낮 시간 일정은 보통 어떻게 채우는 게 좋을까요? 이거는 지역 불문이긴 한데 형님들께서 진짜 낮에는 마사지 이발소를 꼭 가시는 게 좋아요. 저도 그렇지만 피로라는 게 쌓이면 그냥 자연적으로 좀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낮에 마사지랑 이발소 가서 좀 주무시면서 밤에 잠을 또 잠 못 주무세요. 이게 해외 오고 옆에 여자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술도 먹고. 그래서 낮에 이발소 마사지 가서 피로를 회복을 하셔야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술도 많이 먹고 하려면 야 오늘 일어나고 가라오케 가겠나 이러는데 아침 딱 먹고 그 다음에 점심 먹고 그 다음에 저녁 낮에 마사지 딱 갔다 오면 또 근질근질 하거든요. 그럼 저녁에 또 가시는 거죠. 베풀보의 취직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저희 상당히 빡세거든요. 제가 사장인데 사장이 거의 미친놈처럼 일해가지고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원래 그렇지 않나요? 회사에서 사장이 일을 빡세게 하면 직원들이 힘듭니다. 자, 혼자 오는 사람과 친구끼리 오는 사람 중 누가 만족도가 높을까요? 이거는 제가 단순 비교는 좀 어렵고 전제를 깔아드리고 싶습니다. 마음 편하게 오는 건 혼자 오는 게 마음 편하고 좀 쓸쓸하겠죠? 대신 친구끼리 와서 좋을 때는 친구들이 마음이 맞으면 진짜 재밌는 여행이 될 겁니다. 하지만 친구들끼리 여행 가서 마음 안 맞는 경우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음 안 맞는 경우가 의절만 하지 말아라. 서로 싸우고 돌아서지만 말아라 라는 게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세마이 투어는 어떤 사람에게 잘 맞는 일정일까요? 다낭 한가라 2명 가서 1명만 초이스하고 나가야 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간단한 시스템이고 곧 오시네요. 그러니까 저한테 톡 주셨던 분 같은데 그거 가능합니다. 세마이 투어는 어떤 분한테 잘 맞는 일정이냐, 베트남에 유흥만 다니시기 지친 분들, 하노이는 실제로 여대생들이 하기 때문에 진짜 좀 힐링 많이 되시는 것 같고, 다낭은 여대생은 아닙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어 잘하는 가이드들인데 걔네들이랑 다낭 날씨가 좋잖아요. 또 그런 감성이 좋고 공기가 좋고, 그래 걔네들이랑 오토바이 타고 돌아다니면 진짜 좀 힐링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세마이 오토바이 투어 그런 분들은 좀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술을 못 마셔도 황제 투어가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형님들. 술 못 마시는 분들을 위한 코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술 못 마시는 분들은 이제 저는 형님들한테 풀보 형님들은 로진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보는 로진이라는 단어는 저는 쓰지 않고 로맨스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형님들의 사랑을 제가 이제 존중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로진이라는 단어 쓰지 않고 로맨스라고 할게요. 술 못 마셔도 찐 로맨스 코스도 가능합니다. 진짜로 형님들이 최단 기간에 사랑 빠지는 그런 코스들 있거든요. 그걸로 하시면 꼭 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베트남에 와서 로맨스 하실 수 있도록 그런 코스들, 술이랑 전혀 무관없는 코스도 많고, 베풀보에서 안 짜더라도 그런 거 위주로만 다니셔도 뭐 크게 황제 투어 하시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가면 뭐 유흥하고 밤새도록 술 먹고 놀고 이래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99분 99답이라서 제가 33개씩 좀 끊어갈게요. 33번까지 했는데 잠깐 화장실 타임 좀 가지겠습니다. 오늘 밤이 깁니다. 2분만 쉬겠습니다.